Ujungkayang pandhaya parimukhang Apinupastetikha. 그때 다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굉장히 세시죠. Sato assa sati tato. 스님, 제가 두 가지 어제 못 드린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어서 그 질문보다는 제가 했던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점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영은 거사나 그다음 진석 거사가 얘기한 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세간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스님의 말씀이 정답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진석과자 같은 경우에는 탬버린을 치면서도 사티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죠. 탬버린 치면서 술집 가서 노래방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반드시 리드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잠깐만, 사스가 이어지면 탬버린을 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술과 담배를 굉장히 즐겼고 회식 자리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제 그 점검하고는 좀 다르지만 괜찮아요. 수행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분위기 메이킹 하는 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었나?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불필요한 것이었다. 오히려 제가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마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위기 메이킹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분위기 메이킹을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저를 드러내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그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가상과 또 관련된 것이었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 말만 하면 제 피로도도 내려가고,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하는 형태로 핵심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건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세 번째는 회식 자리. 저는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담배 끊었고 술도 거의 끊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자리 가자라고 하면 옛날에 너무 가서 뭐 고주망태로 마시고 끝까지 뭐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버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들이 정말 내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거였나? 내가 원하는 것이었나? 제가 원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회식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회식 자리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져도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가 일으키면서 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에 상관이 없었다. 근데 스님 말씀처럼 지혜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는 형태로 하는 게 더 낫다. 저도 그래서 사장님이 저랑 1대1로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몇 번 거절을 했거든요.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오퍼를 안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진하게 마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회사 관련된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어도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그게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으키는 마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좀 느낀 거여서 제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수행하면서 이게 제 마음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죠. 그 사사나 스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을 하지 말라,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내라, 지혜를 쓰라는 얘기예요.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사사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회사생활 참 힘들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혜를 내라. 항상 어떤 거 부딪혔을 때 지혜를 써라. 지혜를 내라. 지혜로서 살아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혜가 약하고 그 쌀때 힘이 약하면은 항상 그 나이 없는 길에서, 방향 없는 길에서부터 당하거든요. 그 길에서 없는 집단에서, 아니, 지혜 없고 쌀띠가 없는 집단에서는 그 자체가 끌려서기 때문에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죽자. 한 구덩이 속에 넣고 함께 죽자는 그런 거거든요. 깨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자들한테 제가 일을,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부들한테 고기 잡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 어부들한테 가서 법문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법문을 해줘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사생하지 마라, 사생하지 마라. 처음부터 사생하지 말라고, 고기 잡지 말라고 하고, 법문 끝하고 나와버리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 그 지혜가 아니죠. 법문을 해주는 사람은 지혜가 아니지. 그러나 이제 경전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독약, 무기 판매하는 그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행하라. 그리고, 먹고 사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막 귀찮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님들한테도 그래, 혼자 토교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단 말이야.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밥을 먹고 살아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해주면 이해를 못 하거든. 너무 듣기 싫어. 그 먹고 살라고 스님 됐나? 그럼 스님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조금, 지혜에 있는 법문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충분합니다. 지혜를 내면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냥 낀대사한테 잡혀먹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근데 그들에게는 늘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요, 그런 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혜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혜는 좋은 쪽,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만 이렇게 틀어져요. 결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과도 참 선한 쪽이라. 원인이 그렇게 틀어주니까, 결과도 늘 선한 쪽으로 매듭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다 먹고 아이를 끝내, 나를 결근해야 돼. 그런 일이 안 생겨. 스님도 다 해봤어. 스님 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안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랬단 말이야. 수행하면서 그것이 치유가 됐어. 언제 보니까 약을 내가 공황장애 약을 들어갈 때는, 위험에 들어갈 때는 3개월씩
져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해인가는 안 먹어지더라고요. 뭐야? 왜냐면 그 증상이 안 생기니까 안 먹어지는 거죠. 그 공황장애 발작이 안 생기니까. 그냥 근데 오늘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임상체험을 했더라고. 그래서 사띠가 그렇게 좋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몸과 마음의 치유는 사띠다. 그 이상은 없다. 왜냐면 그 약혼 할 때 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나가지고 그럼 그 진료가 상담이더라고. 그러죠? 비만장애는 주사 맞고 놓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해, 약 주고. 처음 알았는데. 나는 맞았죠. 적어도 절대로 환자를 놓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았죠. 정신과 병원은 일생을 다녀도 낫지는 않는다. 근데 죽지는 않아. 공황장애는 죽지는 않아. 근데 절대로 낫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 그냥 그 발작을 하면 발작 증세를 그냥 무디게 하고 그것만 누르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띠 수행은 완전히 팍팍하게 씨를 말려요. 게임 세뜨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마음이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이 수행은 지금 사띠는 결론적으로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일이거든. 그때는 생각이 그런 일은 안 해.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중도가 돼버려요. 가정도 앞으로 여기저기 보면 잘만 들으면 치유할 수 있어. 안 들으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거든. 내가 어느 수행체 있을 때도 공황장애에 있어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안 들어요. 네가 뭐 가짜게 여기고 그것이 낫을 거야. 그것이 낫게 해? 아니야. 자꾸 의사만 찾지. 자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건 정말로 수승하고요. 고상하기도 1등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건 최고의 스너비 썸입니다. 제가 되는. 그 공양물만 이렇게 스님한테 올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찬팅하고 법문해주잖아. 오늘 같은 날도 법문해줬잖아. 마부들이 꼭 법문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셨죠? 그 다음에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 안 들어요. 질문은 뭐예요? 간단하게. 질문이 핵심만. 네, 핵심. 인트로 질문이었습니다. 인트로. 인트로였습니다. 메인 질문은 간단해요. 근데 인트로 마무리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세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동기 보살님 거사님도 할 수 있다. 시도해 보시라. 안 되면 그만. 손해 보실 건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안 되면 저한테 데모하세요.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끝인데 저는 사태 수행하면서 이익을 너무 크게 보고 있어서 번뇌도 많이 줄어들고 제 삶의 질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예, 질문은 저는 계속 와서 스님께 점검받고 다시 코칭 받고 테크닉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가속도 계속 제가 이제 그게 정도예요, 정도. 또 이렇게 맞고 가고 해서 최근에 사띠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가장 1번의 과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띠를 유지한다. 법문 중에도 인터뷰 중에도
좌선 중에도 밖에서도 그걸 일반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갈 때 제가 스님이 법문을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인터뷰를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럼.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너무 정도만 얘기하니까 내가 답변을 못하겠네, 나중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대화를 할 때는 스님이 코칭을 몇 가지를 해주셨잖아요. 오케이. 저기 그쪽에 보살님도 네네네. 저도 호흡 수행을 좀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하면 이제 집중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으로 집중이 들어가면서 사티가 살짝 놓쳤다가 제가 원래 중요한 게 뭐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격 좀 들어줘. 업무- 살짝 놓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고요? 예, 알아차림이 좀 놓쳐지고 내용으로 스님과 보살님 또는 거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조금 제가 집중해서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빨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빨려 들어가다 알아차림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의식을 할 때도 그렇고 의식을 할 때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읽고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원래 각본에 없던 형태의 어떤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에 수문거사 통해서 밖에 버리는 부분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네네. 부분들이 조금 올라올 때 네네. 살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띠가 그럴 대로 다 유지가 됐습니다. 너무 편안한데 내용적으로 법문을 들을 때 인터뷰 내용을 들을 때 하이 남도인데 이거는 내가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라고 하게 되면 내용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내용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띠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사띠가 유지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용이 조금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돼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용을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사띠가 우선이야. 법문도 중요하지만 사띠가 우선이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갈등하는 마음들이 올라왔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의 문제입니다. 잠깐만,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무 길면 잊어버리니까. 금방 같은 게 앞에 말한 거는 지금 너무나도 이리야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리야. 이게 노력을, 이제 그게 내 힘이 좀 들어가는 노력이거든요. 사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법문의 내용을 들을 때는 내용을 그냥 들어도 돼요. 듣고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내가 뭘 알아차리고 있지, 알아차리고 있나? 뭘 알고 있지? 그때 다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힘 들어가는 일이랑은 조금 더 느슨해지면은, 그때 이제 다시 들어온다라는 분들은 다시 하거든요. 내용도 법의 내용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그래, 그게서 돼 가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내용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싹들만 안 떨어지고, 안 도망가고, 그냥, 안 놓치고, 이것만 유지하고, 왔다 하면서 그게 힘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그건 좀 놔두시고요. 법문에 들을 때는 내용을,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 도망가는 사람들은 좀 더 있으면 돼요. 아는 마음을 알면 저절로 돼요. 근데 지금 그때 너무나 힘쓰고, 힘들어가는 일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좀 더딜 수가 있어. 내 힘만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한다면은, 이 싹들이 떨어지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오케이. 그냥, 법문 들을 때는 듣고, 지금 인터뷰 하는 것도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4시간을 가질 때 다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태를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자세의 문제인데 자세를 할 때
제가 이전에 배웠던 자선의 형태를 가지고 자선은 하고 있습니다. 사띠가 중요하니까 그게 편하고 코 볼 때, 사띠가 잘 됐기 때문에 코 볼 때 자세. 예. 근데 자선인데 이걸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자선의 자세로는 저는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 뒤에 의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내가 저거 좀 안내 말씀 어쩔 뻔했대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박동원 선생님한테 감사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거를 이용하고 사띠는 몸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사띠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가져서 했던 부분을 좀 내려놓고 사띠가 이어져야 되는데 피곤하면 사띠 이어지기 힘드니 뒤에서 사띠를 해봤는데 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졸음도 잘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자세를 조절해주니 사띠가 잘 돼서 야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았네. 이거는 너무 좋은데? 라고 하고 나서 잠을 자고 오늘 일어나서 다시 왔습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앉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 예, 이렇게 해서 어제 했던 완벽하게 숙지를 했던 것인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몸 상태도 조금 달랐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웠는데 어제는 뭐 전혀 졸음도 안 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졸고 있고 왼쪽에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우리 승훈거사가 치면서 왜 나를 치지? 라고 해서 나중에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깜빡 졸고 그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서 살짝 앉긴 했는데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하는데 또 그게 정답이 아닌 게 되고 또 앉아가지고 할 때는 또 앉아서 잘 될 때도 있고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의 좌절을 경험했고 그 다음 오늘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디프레스드 됐습니다. 어제는 너무 좌절이 아니라 이게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는 너무 잘 돼서 그래 나머지 0.1%가 채워졌어. 이제 가속도가 붙었지 않은 마음. 라는 식의 너무 좋은 마음을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너무 다운됐는데 좋았던 거는 제가 상태가 잘 안 되고 있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제가 느끼는 마음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되지.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저를 괴롭게 했던 거는 어제 사띠가 잘 돼서 어제도 11시까지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경행을 조금 하는데 저 끝쪽에 계단 바깥쪽으로 나가면 개울물이 흐르잖아요. 그 계단이 아니라 마을이 들어오는 그 다리. 그 다리 거기에 딱 서서 어제 너무 잘 됐으니까 저쪽을 봤습니다. 밤이 되는데도 하늘이 환하게 보이고 선명하더라고요. 전체 통으로 보는 게 너무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무 잘 들어오고 보이는 줄, 들리는 줄, 느끼는 줄 너무 선명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칭찬 들을 수 있겠어. 사사나 스님한테 가족들과 붙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다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한 광경만 있어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왼쪽이 소나무가 있고 깜깜한데 무덤이잖아요. 무덤이지? 무덤? 이게 딱 들어오면서 무덤인데 시체? 이게 딱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았는데 제 뒤쪽이었던 거예요. 제 뒤쪽은 반대편이죠. 너무 깜깜해서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앞쪽은 이렇게 선명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쓱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무덤? 하나도 안 보이네. 그리고 나서 뒤로 이렇게 돌았는데 또 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도 조금 들면서도 내가 이 정도로 쉽게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구나,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옆에도 있었고 뒤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 이거 할 때는 무덤도 생각하지 못했고 뒤에 있는 어두움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옆을 돌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너무 좋던 제 마음이,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 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돌아서 보면서 길게 가진 않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스님께 그래요. 이제 점검을 해드리리다. 그 어제 아침 공양이 뭘로 나왔죠? 아침 공양? 기억하십니까, 혹시? 깨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은 떡국. 그렇죠. 어제 공양하고 오늘 공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꾀죽과 떡국 분명히 틀리죠. 깨죽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떡국은 맛있게 먹었는데 제 컨디션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런 뜻이 떡국은 아니고, 조금 덜했습니다. 그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먹은 공양하고 오늘 먹은 공양이 같냐, 틀리냐. 분명히 그 메뉴에서도 차이가 있고 틀리잖아요. 어제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은 어제 먹은 것은 어제 먹은 걸로 끝났고, 오늘 먹은 것은 오늘 먹은 것이에요. 근데 사띠가 좋아져가지고 잘 됐는데라고 하는 것에서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마음이 뭔 마음이냐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까도 먼저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써요. 뭔가 되고자 뭔가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은 그 힘쓰는 노력이라고 했던 거예요. 진짜 노력은 힘쓰지 않는 걸 말해요. 단지 쌓기만 하는 것이 진짜 노력인데요. 쌓기 속에 그 노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나가는 대로가 아주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 거기에 힘쓰지 않는 일이야.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가짐.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까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때가 왜 그랬냐면 마음가짐이 발라서 그랬어요. 그만 말한 그 힘쓰지 않는 그 일이야. 그게 좀 잠깐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좋아졌는데 아직 우리 가사님이 그 알기에는 조금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원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초심자들 수영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점검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워킹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그 다리 좌우를 보니까 숲속의 무덤. 그 속에서 말하는 건 다 끌려삽니다. 그 끌려서면서 워킹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말해야 하잖아요. 그 속에서 말하는 게 끌려서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이제 바르지 못하죠. 쌓기도 못 두죠. 그 쌓기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끼리사가 말하는 것만 얘기했지. 네. 제가 보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원하는 마음이 들고자 하는 마음, 뭔가 자꾸 유지시키고 고정화시키려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이게 어쨌든 이리아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노팅할 때는요, 워킹할 때는 시야 한 판으로, 사진 한 판으로 보듯이 해요. 무덤이 또 뭐가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마음을 상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보이는 그 한 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판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 판을 보십시오. 근데 나만 보지 말고, 나만 볼 때가 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라고. 그 다음에 멀리 보라고. 이게 멀리 떨어진 걸 보면 참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말을 하고, 거기다가 그 이리야는 또 힘이 들어갔죠. 그 힘 들어가는 것이 그 이리야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다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원하는 마음이 자꾸 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마음이 말하는 건데, 띵내서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말을 하면 좋은데. 근데 지혜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혜도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보이면은 보이는 줄 알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게 대한 성품 알죠. 그에 대해서 원인 결과 어떻게, 왜를 알기 때문에, 틀리 말을 안 해. 근데 그 킬레사가 말하는 것도 속에서, 마음을 속에서 킬레사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게 킬레사인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짚어주면서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판으로 보는 거예요. 한 판을 보고 힐끗힐끗 예를 들면 힐끗힐끗을 넣어야 돼. 어느 한 대사를 보고 그냥 뚜리뚜리 보지 말라고요. 힐끗힐끗 한 판으로 보면은 아마 힐끗힐끗이 들어가서 어느 한 대사는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소리 같은 것도 새소리 또 여러 소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동의 소리가 먹박구기 집박구리 올라서면 그 새소리 많다 그러지. 한 마리가 오는 건 아니었잖아. 적어도 2마리 이상이 있잖아요. 나 들어봐서 알거든. 난 나만 너한테 이렇게 미팅하거든. 그러니까 그 새소리 하나만 듣지 말고 이제 앞으로도 새소리 한꺼번에 그 한꺼번에 소리 같은 것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다는 것이 이제 듣는 거에서 사진 한 판으로 보는 것 같아. 듣는 걸로 보면 보이는 걸로 보면 사진 한 판으로 보이는 건 사진 한 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하는 것이 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한꺼번에 듣는 것이 사진 한 판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느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다 안단 말이에요. 뭐다는 다 집중해요. 막 거기서 끌려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로 말하는 마음이에요. 말하는 것도 마음이래요. 대부분 이제 끌려서로서 말을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리야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진 한 편으로 보듯이.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들리는 것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냄새 같은 것도 그냥, 냄새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냄새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약관에 가면 냄새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어디 갔어? 갔구나. 고마스 무침, 그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각각의 그 냄새들이 있거든요. 한 판으로 그냥, 한 판으로 보면은 그게 대상이 되버려요. 뭐다가 안 돼. 그래서 그래요. 뭐다는 이게 다 분명시면 끼내사거든. 하나하나 보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 인문사들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아는 마음으로 아는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집어넣고 보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아는 마음이 들어왔으면은 그 뭐다가 이제 줄어들거나 하지 않게 돼. 분별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말하는 거 다 분별심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사진 한 판 보지.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 분별심 그런 것들 하지 말게끔 하려고 뭐다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아는 대로가 사실은 사진 한 판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다 하지 않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다는 뭐야? 다 관념의 작용이잖아. 빨간띠를 만들어내잖아. 그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자꾸 말을 시켜. 막 더 만들어낸단 말이야, 마음이. 그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야, 그 마음이 그 자체도. 너무 힘들어. 예. 사실은요, 아사띠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고 살아요. 근데 몰라. 중독이 돼가지고. 아셨죠? 이게 사진 한 판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대로, 화면이 그렇게 바꿔버려요. 들어온 대로 내려오고, 사진 한 판으로, 이렇게. 근데, 들어온다 가지는 데가 제일 좋아요. 어찌됐든.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보고 들어오는데. 근데 일부러 힘 뺄 필요 없어. 전체적으로 들어온다 안 오는데 하면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잊지 마요. 힘이 지금 힘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힘을 그거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힘을 빼는 것은 그렇게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안 오는 대로 사진 한 판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크게 힘을 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잊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따가도 끝나면 당장 시험을 해봐요. 오케이 하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고. 그래? 사실은 그 나머지 질문 부분은 제가 바라는 마음, 그런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요. 스님께서 계속 이미 알고 있었어. 다음에 무슨 질문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들으러 왔습니다만은, 그래. 이게 답이긴 한데, 제가 그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생각하면서 삽질을 항상 시작은 합니다. 시작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용에 빠져들면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되돌아보게 되고요. 삽비가 순일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 바람인데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스님이 하셨던 법문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마음은 공간성, 허공성, 전체 안에 있다라는 그 법문을 그때 제가 조금 이제 와닿게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건 항상 기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의 전체 공간성의 생각을 조금 가지면서 보면 그게 더 순일하게 잘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와서 좀 보거나 아니면 그때 한번 얘기하셨던 고요하면 고요함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고요함 속에 이제 대상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취지의 법문을 또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가는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느낌을 하는 것
그리고 고요함을 직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들어왔는지를 노팅을 하면 순일하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어쨌든 생각을 지혜라고 하지만 두려운 것이니 그건 하지 말고 마찬가지 마음가짐 점검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또는 저는 알고 요게 처음에 할 때 많이 했던 것인데 보이는 줄, 들리는 줄, 그리고 감촉되는 줄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는 줄 이 정도를 알고 시작하면서 알고 하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좀 그 부분이 지금 어떤 틀을 정해 지금 마시고요. 지금 가사님 같은 경우는 꼭 과거에 사사나 스님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에 맞는 그 수행의 정도에 맞는 그 수행의 한 만큼 그에 맞는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로 이게 점검을 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안 하고 또 놔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꾸 받아야 되거든요. 정보를 받고, 본인은 지금 그에 지금 맞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가고 또 오래 해주다 보면 굉장히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인터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더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가 지금 딱 그 수행의 그 기간만큼 그 얘기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검을 이렇게 잘 받고 꾸준히 해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좋아집니다. 뭔가 원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안 좋으면 또 안 되고요. 그냥 틀 정해놓지 마시고 보이는 만큼 많아지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점검을 해주는 스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점검을 받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체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순일하게 되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는 그게 고요하게 알아차릴 때 스님이 주셨던 어떤 한마디가 있으면 그걸 저는 활용을 하려고 많이 해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 툴로 사용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으로 가는 것하고 다르게 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정화 시키려고 그래요. 고정화? 예. 그래서 그래. 더 높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고정화 시키니까 그게 잘 되고 그게 좋거든. 그리고 스님이 말해주는 것이다. 근데 더 발전적이면은 그래서 좋은 거 느껴서 제가 스님한테 칭찬도 해볼까 하고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고요함을 보면서 대상을 알아차리면 이게 스펀지처럼 쭉 내려가는 경험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싹 녹아나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이게 삽질을 하면서 순일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효과인가?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그것은 스스로 정해놓지 말고 그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든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응? 고요한 것을 하니까 쑥 내려가더라라고만 하면 돼요. 예. 내려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된다고. 예. 근데 그동안에는 자꾸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막 덧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아직 지혜는 등장하지 않았거든. 예. 그러면 지혜 없는 마음으로 자꾸 더 생각하면 더 덧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고만 됐습니다라고 하고 인터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그 왜 내려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왜 내려갔나요? 그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내려가면은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건가? 이렇게 또 껴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 경험 된 것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사사라시 시인이 사회자들 인터뷰할 때 이랬어요. 왜냐면 내려가도 내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뭐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참 된 것만 그냥 하고 가서 그 휴업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휴업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거기다가 미사역을 안 꺼냈다는 얘기거든. 그게 진짜거든. 근데 이제 그 하면은 이미 이거는 다 빼버리고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놓은 걸 갖고 와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해놓고는 이제 그것을 인터넷으로 제가 다 만들어놔. 머리 뜯고, 꼬은지 뜯고, 가운데 투명만 다 만들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들어보면 알아. 그럼 스님은 절대 그 용서 안 돼요. 용납 못해요. 어디서 뭘 봤는데, 어떻게 됐는데, 세상이 뭐더냐, 이게 다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는 저도 죽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죽고 그래요. 그게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 알아채는 그 대상 갖고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세술 하나 갖고도 그게 됐다라고 한다든가, 금방 같이, 사람이 그래요. 무덤을 봤는데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이거, 나는 수영 내려갔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 빼버리고 있나, 만들어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유튜브에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러놓고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그 답을 내라는 건 아니야. 그러놓고는, 그에 따른, 그 말한 사람에 따라서 또 답변을 또 해줘요. 그게 다 추측성 인터뷰예요. 추측. 그 산 인터뷰가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다 까놓고 위험하고 했던 거예요. 왜 감추려고 그러냐고. 그게 감춰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평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갖고 누가 따지거나 뭐 어쩌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도 감추려고 말고 드러내야 돼요. 근데 3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수행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수행자들 전부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안 된 건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안 된 것은 잘 감추고 자기가 만들어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사티가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호중 교사님의 답게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만 갖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스님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금방 같은 경우는 마음가짐 바르면 그래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 지금 스님이. 그냥 단지 마음가짐이 바르면 그렇다. 라고 하고 마음가짐 바르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사진 한 편 보듯이. 전체적으로 통짜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가짐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힘을 빼야 되겠다. 아, 몸에 힘이 들어왔어. 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쭉 내리고 그게 아니요. 들어온 데라는 데로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긴장이거든요.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요. 지 마음이 긴장이 됐다니까? 마음이잖아. 마음이 문제잖아. 그러면 긴장한 마음을 푸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이완이라고 그러죠? 그게 들어오는 데를 알아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이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근데 스님, 잠깐은 지금 금방 본문 들을 때 있는데 대상이 찾아오게 하나요? 대상이 찾아온다는 것은 편안하게 찾아오는 걸 말할 수도 있고, 빨라뛰기가 찾아오면 안 되겠지. 아니 본문 듣고 근데 어떤 대상이 찾아요? 본문 듣고 있는데 그 매미 소리가 갑자기 가슴이 가슴에 와 있다. 그냥 대상이 콕 아무 것도 없었는데 대상이 콕 들면서 내 대상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외미 소리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고, 그때는, 그거는 지금 말로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체험만 하면 돼요. 경험 된 것만. 외미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귀에서 들렸어요. 이게 귀 안에서. 그러면 된다고. 그것만 갖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안 돼요. 스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매미가 쏙 들어와 있어 이 가슴에 만들었어요. 그게 빠졌대요. 매미 소리가 여기서 났습니다가 하면 그러는데, 그 빠졌대 아니에요. 실제예요. 좀 체험이 맞아요. 근데, 서선하시면 대상한테 가지 말고 대상이 내게로 들어오도록 하라. 오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 하루 전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쨌든 한번 들었잖아요. 네. 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님, 그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부분 제가 깊이 새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노팅을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도 제가 새기고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노팅하고 앞으로 마음 점검을 할 때 방법적인 면에서 오케이. 저는 그 마찬가지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공식 하지 마. 그걸 하는데 공식은 많이 알아차리는 거. 예, 근데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도 제가 많이 쓰는데 그것도 공식이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떠올릴 때 들어오는 대로보다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 괜찮아요. 그게 보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야, 일어나는 대로요.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로 바꿨어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의미는 돼요. 근데 예. 그리고 특히나 강사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세우면 안 돼. 그게 직업하고도 매치가 되어 있어요. 제 강점을 계속 버리라고 하시고 제가 집착해 오던 것이어서 왜 그러냐면 이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고정화시키고 공식화시킨다는 거니 아까 같이 속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 들어야 되고 또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가만 듣고 지가 들어. 맞는 것도 지가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맞는 건 몰라 듣기만 하지. 마음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강사님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지가 듣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좀 들어. 그것도 정말로 힘들고 귀찮다고 성가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제. 근데 그 지금 강사님 하는 그 직업의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직업에 있을 때만 하시고, 다시 명상할 때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는 데서 단순화시켜서 지혜가 나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 직업에 있어서의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더 정직하게. 세간 생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직하게 된다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면 변호사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명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명. 스님 그 새겼고요. 그래요. 그 제가 그 아는 마음 가속도가 이어지는 요 마지막인데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얘기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담아놓고 그걸 만들어서 체크하는데 그것도 조금 버려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 한번 해봐요. 아는 마음이 가속도가 이어졌고 아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할 때 스님이 한 2가지 가이드를 주셨어요. 제가 그걸 넣어놓고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있느냐, 여러 가지 거를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두 번째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느냐. 요거를 보고 점검을 하면 아는 마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띠가 잘 되거나 마음 점검을 할 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 번씩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금방 같은 데 이런 거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는 그 사띠가 좋아지는 일이고, 예. 아는 마음을 알게 하는 일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데가 치고요.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게 치고예요. 예.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에 바로 뒤에는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 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이제 아는 마음. 그냥 스님이 다 알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행자들은 그냥 고개를 자꾸 쳐.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그래, 그냥. 들어왔대, 매미가. 여기서 들리면 괜찮아. 근데 들어보고서는 아니야, 왜 안 들어? 아까 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미채를 벌써 잡았네? 매미채 잡았어요? 매미채. 마음의 매미채를 자꾸 이렇게